와, 그래서 2.5 가솔린보다 그래 쾌적하고 좀 더 정숙하고 연비도 좋은 건 알겠는데 제네시스 GV80보다 더 비싸다고 하니까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긴 합니다. 와, 이럴 거면 연비고 뭐고 한 등급 더 높은 제네시스 GV80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제가 팰리세이드 차량 리뷰를 많이 했었잖아요. 오늘은 똑같은 팰리세이드가 아니고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2.5 가솔린이랑 가격 차이가 한 500만 원 정도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타면서 유류비를 회수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요즘에는 이 가솔린 차량 대비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조금 더 정숙하고 주행 질감도 좀 더 쾌적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500만 원을 좀 더 주고 평소에 타면서 연비 걱정도 안 하고 좀 더 쾌적하게 좀 누리면서 타겠다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차량이 7인승이고요. 4륜구동의 풀옵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본 모델인 GV80보다 가격이 더 나가더라고요. 이 차량이 이제 7천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거든요. 와, 그래서 2.5 가솔린보다 그래 쾌적하고 좀 더 정숙하고 연비도 좋은 건 알겠는데 제네시스 GV80보다 더 비싸다고 하니까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긴 합니다. 와, 이럴 거면 연비고 뭐고 한 등급 더 높은 제네시스 GV80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승을 하면서 한번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은 어떤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패밀리카로 많이 찾는 차량인 만큼 여성 오너에 조금 중점을 두고 한번 시승을 해볼까 해요. 아내분이랑 번갈아 가면서 이제 주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내분들이 타기에 차가 너무 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로 차도녀님이 운전하실 때 좀 불편하지 않았냐, 뭐 이런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키가 160인데요. 제가 거의 평균 성인 여성의 키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탔을 때 시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차를 타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고, 근데 산타페를 탔을 때랑 좀 다른 부분이, 산타페도 차체가 좀 큰 차량이긴 하지만 이 보닛이 완전 위쪽으로 좀 올라와 있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직선으로 뻗은 느낌이었는데 이 팰리세이드는 보닛이 되게 뚱뚱하게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체가 높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시야가 앞쪽이 그렇게 좋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뭐 옆이라든지 이런 데 시야는 좋겠지만 앞쪽의 시야가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좀 전에 카페에서 드라이브스루를 이용을 했는데 이게 앞쪽 각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좀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각이 이게 차가 크다 보니까 한 번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 카페인데 저는 한 번에 보통 돌거든요. 그래서 다른 차량 시승할 때도 거의 한 번을 도는데, 근데 이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진했다가 후진했다가 옆으로 꺾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와, 드라이브스루 이용하면서 차가 진짜 크구나 라는 게 체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차장에서 주차할 때, 그럴 때도 차가 확실히 크긴 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라서 더 운전이 어렵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운전이 좀 미숙하신 분들은 확실히 차가 커서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엑셀이 무겁다거나 스티어링 휠이 무겁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그래서 운전만 미숙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여성분들이 운전하면서도 이게 뭐 스티어링 휠 돌릴 때라든지 엑셀을 밟을 때 조금 더 피로감이 느껴진다, 그런 느낌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GV80도 디자인이 굉장히 멋지고 실내 인테리어가 고급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주더라도 프리미엄한 그런 차량을 선택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네시스 GV80을 많이 선택을 하실 텐데, 이번에 팰리세이드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도어 쪽도 가죽으로 처리가 되면서 스티칭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산타페라든지 카니발 이런 패밀리카의 대표적인 차량들이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조금 더 프리미엄한 느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네시스 GV80이랑 비교하면 그런 부분이 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 팰리세이드가 가진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옵션이 아무래도 신차이다 보니까 더 좋게 들어간 부분도 있고, HUD가 특히나 정보량이 더 많고 사이즈도 더 크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3열까지 나는 가끔씩 이용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렇게 3열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국산 패밀리카 중에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탈 수 있는 차량이 많지 않거든요. 물론 카니발도 있긴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팰리세이드랑 카니발 비교도 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실내 인테리어가 이 팰리세이드가 조금 더 고급스럽고 승차감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럽게 프리미엄한 느낌으로 또 연비 신경 안 쓰고 3열까지 탈 수 있는 대형 SUV 중에서 찾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팰리세이드만한 차량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승차감이라든지 이 실내 인테리어는 상당히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인 만큼 연비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가솔린 차량을 일주일 전에 오너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시내에서는 6 정도 나오고 고속으로 올라가면 12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내 주행 위주로 주행을 했을 때 11.7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고속으로 주행을 했을 때 그 2.5 가솔린이랑 비슷한 연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연비 차이는 꽤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차량의 사이즈가 또 있고 굉장히 무거운 차량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연비 차이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팰리세이드 리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산타페랑도 비교를 했었고 구형 팰리세이드랑도 비교를 했었고 카니발이랑도 비교를 했었고 이렇게 다양하게 비교를 했으니까 이전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렇게 다양한 차량들이랑 비교하면서 느꼈던 이 팰리세이드의 장점이 승차감이 좋다는 건데요. 확실히 가격 차이가 있는 만큼 차량의 승차감에서 뭔가 급이 느껴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승차감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방지턱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승차감이 더 좋기도 하지만 이게 옵션이 안 들어간 차량도 시승을 해봤는데 옵션이 안 들어가 있는 차량도 어쨌든 이 팰리세이드 승차감이 꽤 좋더라고요. 물론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면 방지턱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승차감은 좀 더 좋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작은 크랙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더 잘 보완을 해준다,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요. 그냥 기본 팰리세이드도 이 자잘자잘한 크랙을 타이어에서 충격 완화를 해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성도 다른 차량들 대비해서 좋다고 느꼈는데요. 원체 정숙성이 괜찮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라서 막 더 조용하다, 그런 느낌은 좀 못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전기 모드로 갈 때는 굉장히 조용하고 여기서 엔진이 개입할 경우에는 이렇게 엔진이 조금 부르릉 하는 소리가 들리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할 때만큼은 일반 가솔린보다는 좀 더 조용하게 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GV80이랑 비교를 해보면 GV80이 연비가 좋은 차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오너 인터뷰를 하면 연비가 유일한 단점이다, 주유소를 너무 자주 간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차량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더라도 어쨌든 연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유류비적인 부분, 또 보험료, 세금적인 부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타면서 느끼는 비용 차이가 좀 더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팰리세이드는 가솔린 모델도 승차감도 괜찮고 정숙성도 괜찮은 편이었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로 바뀐다고 해서 그 차이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가솔린 대비해서 500만 원 정도 금액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쾌적한 느낌 때문에 500만 원을 더 투자해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 차량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나는 진짜 오랫동안 타면서 좀 유류비에 신경 안 쓰고 좀 연비 좋게 패밀리카로 장거리도 좀 다니고 이렇게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유류비를 신경 쓰기 싫어서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입을 하시는 거라면 오히려 저는 가성비 옵션으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이 가솔린 대비해서 500만 원 정도 금액 차이가 있고 또 이렇게 옵션을 많이 넣게 되면 오히려 GV80이랑 또 가격이 비슷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거랑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이브리드 차량일수록 가성비 옵션으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가성비 옵션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기본 트림인 익스클루시브가 4,982만 원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에 옵션 2개를 선택합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컴포트 둘 다 133만 원짜리 옵션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5,248만 원의 금액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이 12.3인치, 12.3인치로 이렇게 파노라마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시트도 천연 가죽 시트로 바뀌면서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들어가고요. 동승석 전동 시트, 이제 워크인 디바이스 되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타면서 또 트렁크 이렇게 자동으로 열고 닫는 거 중요하잖아요. 이 옵션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보조 2 같은 이 주행 편의사양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웬만한 안전사양들도 거의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일 낮은 트림의 옵션 2개 정도만 선택하는 걸로도 패밀리카로 타면서 크게 부족한 옵션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유류비를 아끼려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인 만큼 이렇게 가성비 옵션을 선택해서 조금 더 만족도 높게 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